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F4 영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사실 F4 영상을 찍은 거는 오래됐는데 편집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녹음을 다 했었는데 이게 음량이 되게 이상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보이스오버로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무슨 말을 했었는지 까먹었네요. 저거는 제가 원래 커피를 그 일리커피를 모카팟으로 내려서 마시는데 계속 모카팟만 먹다 보니까 지겨워져가지고 커피 드립백을 한번 사봤어요. 로키 커피라는 데서 파는 거고, 세 가지 종류의 맛이 저렇게 있었는데, 전 사실 산미 있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중에서 산미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었었지만, 그래도 그냥 다른 기분으로 한번 내려 먹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는 갑자기 전기 포트가 사고 싶은 거는 왜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필립스인데 갑자기 예쁜 전기 포트가 사고 싶어졌습니다. 어쨌든 저 영상을 찍던 날은 오랜만에 그 잠을 깨려고 먹는 커피가 아니라 좀 향을 즐기면서 마시는 커피여서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가 딱히 레벌리에다가 제가 떴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동생한테 선물할 거여서 다시 보낼 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을 거기도 했고, 보통은 그 니팅 노트를 쓰거나 아니면 도안에다가 막 그때그때 지저분하게 메모를 해가면서 쓰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록이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전에 설명할 내용도 전달 드릴 내용도 좀 정리를 할 겸 레벌리에 프로젝트를 내가 뜬 거를 등록을 해보자. 그러고서는 처음으로 레벌리에 등록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인데까지 뜬 거를 다시 다 뒤져서 등록을 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뜨는 것들은 이렇게 간간히 레벌리에다가 등록을 해서 올려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인스타에도 한국분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너 이거 무슨 사이즈 떴니? 뭐 실 못 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 짧은 영어로 대답하는데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레벌리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등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F4 같은 경우에는 레벌리 제 프로젝트 페이지에다가 뭐 상세 치수라든지 게이지라든지 이런 거 기록해 놓고 F4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확인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은 동생 생일 선물로 떴던 아이린 레인 작가님의 고운 가디건 F4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일단 뭐 제가 입고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편물 느낌이나 디테일한 부분 설명드리기에는 이 구조가 조금 나을 것 같아서 편물 중심으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이래요. 일단 착샷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실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침이라 목이 잠기네요. 이렇게 두 가지 실을 합사해서 썼어요. 이거는 바늘 이야기에서 예전에 구입했던 에어울 오트밀 색상이고요.
이거는 올랑올랑얀의 늘솜입니다. 알파카가 함유된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2겹, 이거 1겹 해서 총 3겹을 잡고 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늘도 저는 살짝 올렸어요. 원작 같은 경우에는 4.5mm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겹을 잡고 뜨다 보니까는 4.5mm로는 편물이 좀 많이 빡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5mm 반으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원작 게이지가 22코 29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5코랑 26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는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떴어요. 스몰 사이즈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게이지가 아니지,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도안 자체가 약간 오버핏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라지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가 가슴둘레가 115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둘레가 120cm 정도 나왔고요. 소매통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소매통은 제일 큰 사이즈가 소매통이 45c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매 단면이 21c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팔 둘레로 치면 한 42cm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모헤어를 합사 안 하고 뜬 몇 개 안 되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모헤어를 합사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동생이 제주도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숭부숭한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했고, 또 하나는 조카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엄마가 지금 밖에서 주스를 갈고 계셔가지고 믹서기 소리가 막 나는데 그게 영상에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엄마가 이렇게 ABC 주스를 갈아주셨어요. 요새 아침마다 한 잔씩 먹고 있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 되게 잘 가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자면은 조카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헤어에도 좀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모헤어는 합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거의 제주도 날씨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요새는 하도 기후가 왔다 갔다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한 12월까지는 이 정도 아우터 하나만 입으면은 그냥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톡톡하게 뜨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울 2합이랑 그 다음에 이것만 쓰니까는 이 바느리아기 에어울이 얘는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톤 다운된 오트밀 컬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너무 칙칙해지나 싶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이 컬러가 굉장히 화사한 건 아니지만 보시면 조금 더 노란기가 돌고 약간 밝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카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요런 잔털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에어울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잔털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더 질감을 주고 싶어가지고 얘를 합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편물 느낌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막 뭐 기모감이 엄청나게 뿜뿜하지는 않고 세탁하고 나니까 약간 잔털이 살아나는 그런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콘사를 가지고 그 꽈배기 무늬 같은 거를 뜨면은
무늬가 너무 퍼져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무늬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렇게 막 완전 뚱뚱하게 입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세탁하고 나니까 조금 약간 더 납작해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무늬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래서 편물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이 제법 많이 남았어요. 제가 이제 늘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이제 500g짜리 한 콘을 샀는데 530g짜리 한 콘을 썼는데 거의 얼마가 남았지? 400g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130g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남은 걸로는 그 카멜레어랑 그 테스터 니팅으로 전에 받았던 카멜레어랑 합사해서 릴 가디건을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늘솜 알파카 한 겹에다가 카멜레어 한 겹 해갖고 스와치는 건데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그런 예정이고 오트는 남은 것도 무난한 컬러라서 여기저기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 배색 스웨터 몇 개 뜨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때 바탕색으로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 에어울 장점이 가벼운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되게 도톰한 편물을 떴기 때문에 이 옷 무게가 한 470g 정도 나왔거든요. 세탁 후에. 그래서 뭐 굉장히 가볍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합사를 많이 해서 실을 좀 두툼하게 잡고 해서 쓴 거여가지고 그 부분은 뭐 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고운 가디건의 도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버전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긴 버전, 엉덩이 덮는 긴 버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버전으로 할 때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도 그 도안에 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동생한테 긴 걸 해줄까 짧은 걸 해줄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골반 정도까지 오는 짧은 게 좋다고 그래서 저도 짧은 버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도안에 나와 있는 짧은 버전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조금 더 짧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기장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 밑으로 접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기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포켓이 너무 약간 앙증맞게 된 감은 있어요. 이렇게 뭐를 넣기는 애매한 깊이? 보이시죠? 요만큼밖에 안 돼요. 깊이가. 그래서 거의 포켓의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무늬, 포켓 디테일 같은 느낌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뒷목 부분을 먼저 떠줘요. 여기서 요만큼을 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반대편을 뜨고 요 두 개를 합쳐준 다음에 이제 여기 옆선에서 코를 줍고 쭉 요만큼 주어가지고 레글런 늘림을 해나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에 따로 버튼이 없는 오픈형 가디건이고 그래서 여기 앞섭 무늬를 넣어주면서 쭉 같이 떠주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도안에서 제가 변형한 거라면은 원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늘림을 KFB로 해주거든요. 이 부분의 늘림을 KFB로 해주는데 저는 그 KFB 늘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KFB 늘림을 하면은 그 특유의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전에 엠벤첼님 스팟이나 스팟 스웨터 뜰 때 이 부분의 늘림을 얀오버로 하는 방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약간 넉넉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메이크업 레프트, 메이크업 라이트 할 때는 그 기존에 떴던 실을 끌어당겨서 뜨다 보니까는 여기가 더 이렇게 쫑쫑해지면서 야노버 했을 때보다 여기가 조금 더 약간 짧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야노버로 늘림을 하면은 여기가 약간 그 원래 있던 실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세 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실을 어차피 한 바퀴 감아주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단에서 뜨면서 이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거여가지고 확실히 이 레귤러 라인이 조금 여유가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콘사 같은 경우에는 단 게이지가 볼실보다 약간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축도 있고. 그래서 단 게이지가 너무 안 맞거나 아니면 세로 수축이 걱정될 때, 사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서 뜨면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레귤런 부분, 늘림 같은 부분에는 여기를 다시 그 수축이랑 단차를 생각해서 계산을 하기가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야노버 해가지고 레귤런 늘림을 하는 방법을 쓰면은 조금 약간의 이 부분이 쫑쫑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작업했고, 또 하나 다르게 한 점은 원작은 이제 이 소매를 쭉 그냥 떠나가다가 끝에다가 고무단을 떠가지고 얘를 이렇게 벌룬 슬리브 형태로 만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벌룬 슬리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동생이 이제 이거 아우터로 입을 거니까는 안에다가 뭐 긴팔 스웨트셔츠나 긴팔 스웨터 같은 거를 입었을 때 여기 이렇게 소매가,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샴페인 가디건인데 전에 떴던 거 요새 교복으로 입어요. 아무튼 이렇게 소매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고무단을 넉넉하게 이렇게 뜨면 안에다 스웨트 같은 거를 입어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요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아이코드 마무리 해가지고 어차피 앞에도 여밈이 없는 이런 이런 오픈 가디건이어서 이렇게 아이코드 마무리해서 로브 형식으로 떠도 예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소매 끝에 잡아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 씻거나 그렇게 할 때 저는 보통은 이렇게 긴 소매를 선호하는데 여기 끝에 잡아주는 게 없으면 이렇게 걷어 올렸을 때 고정되는 게 없이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내려 버리니까는 원래 제가 뜨던 것보다는 소매를 좀 짧게 떴어요. 그래서 착샷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손목뼈 요 정도까지 오는 기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단도 똑같이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했고, 아이코드 마무리를 할 때 보통은 바늘 사이즈를 키워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얘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줄어들하고 여기가 이렇게 쫑쫑하게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늘 사이즈를 키우는데 저는 그러면은 여기 코들이 너무 약간 해벌레해 보인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바늘 사이즈는 똑같이 가면서 대신에 아이코드 하기 직전에 원래 코스의 한 10% 정도를 적당하게 늘려줬어요. 10%에서 20% 정도? 그거 뭐 게이지를 생각하고 한 거는 아니고 물론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은 그걸 계산하지는 않고 뭐 한 10코에 한 번씩, 7코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적당히 코를 여기서 한 번 늘려준 다음에 같은 호수 바늘로 4코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킹 할 때 좀 이렇게 당겨서 잡아주면서 했더니 끝에 너무 많이 오므라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간단한 가디건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케이블 무늬가 들어가는 게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케이블이 이 부분 꼴대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거의 2단에 한 번씩 여기는 계속 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향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초반에 여러 번 떴다 풀렀다를 다시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뜨다 보면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무매만 있으면 되게 지겨웠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디건이니까 안 뜨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겨워 이러면서 막 이러고 뜨다가 패턴 있는 게 나오면 또 재밌게 뜨고, 근데 이제 꼬는 게 또 머리 아파서 와 이러면서 신경 쓰면서 뜨다가 그 다음 판에 돌려갖고는 이제 쭉 안 뜨기를 하면 되니까는 그때는 오히려 약간 안 뜨기가 반가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이랑 그런 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요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제가 계속 재택근무하고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가디건이 진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걸로도 하나 뜰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러면은 고운 가디건에 대한 짧은 리뷰는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